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강좌 학생부 종합병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에서는 관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만의 관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성균관대 증빙서류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 2022학년도 증빙서류 목록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두 번째 증빙서류 목록표와 함께 제가 강의를 한 화면에 같이 그 증빙서류 목록표를 띄우면서 강의를 한 그 두 번째 강의를 보신 다음에 거기서 전공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관점까지 얘기를 듣고 오시고 그 다음 세 번째 학종 해고 검정고시 인서울 합격하는 증빙서류 제작 방법에서 오늘은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영상에서 그 목록표를 다시 뭐 성균관대뿐만이 아니라 뭐 중앙대도 있고요, 뭐 연세대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목록표는 많이 있고 실제는 그 목록표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록표에 맞는 증명 서류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칠판 강의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해신 일반고, 특목고 학생들, 또 자소고 학생들의 세가지 그룹 만드는 방법은 이미 다 제가 20강, 25강 강좌를 만들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간간히 시간 있을 때마다 해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한 그 증빙서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바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요 강의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찍어서 남겼고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권영교육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TV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보실 수 있고 이 강좌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마주 본다고 생각하고 학생 한 분 한 분 내 제자들처럼 한 명 한 명하고 내가 서로 비대면으로 모니터 뒤에 있는 학생들과 마주 본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지금 비대면 이 연구실에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수업은 그런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웃풋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냐하면 이제 바쁜 시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그게 뭐 나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정보가 필요하니까 보는 거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오랜 시간 가리키고 이것을 지금 어떻든 끌고 가고 있는 선생 입장에서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건 나쁜 게 아니지 좋지. 근데 한 가지 이제 자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도 알고 하는 것도 아는데 방법도 뭐 여기저기 들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생각에 이제 어떤 평가도 할 것이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안 된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 해서 그냥 수능으로 가거나 다시 해외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가거나 이런 학생들이라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 연관성이 없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꼭 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여러 자기의 어떤 그 사정들과 환경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떡하지 교육받아온 것들이 학종을 꼭 해야만 하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그럼 그 학생들한테 본론적인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번 강의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칠판 강의하고는 칠판은 제가 1강부터 쭉 20 몇 강까지 찍어서 무슨 대학별로도 나누고 자기소개서 하는 방법도 이미 그런 건 다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2, 3년 변했다고 해도 근본적인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진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오랜 경험에 따른 어떤 체득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이런 것이었다면 변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가리키면서 제가 직접 아이들을 평가하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되고 좀 더 본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 전형이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학생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만 이 영상 자체가 전혀 대학 입시하고는 관계없는 영상을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상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깊이 얘기해도 되는지, 나의 어떤 그러한 내가 삶과 함께 했던 우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마구마구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는지, 이런 게 좀 저도 그렇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저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한 축을 여태까지 강의를 하고 이끌어온 강사로서, 같이 우리 학생들과 생활해온 강사로서 과감하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선생을, 누가 여러분들을 좀 이끌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하나의 어떤 정보만으로는 그 선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서 괜찮다, 뭐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강의를 보셔도 괜찮고요. 이미 제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 찍어놓은 강의를 보고 오셔도, 그거 오히려 보고 오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점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아셨죠? 저번 강의에서 왜 관점이 중요한지. 뭐 때문에? 전공 역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의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응급의학과 가는 학생이 다 다르고요. 신경정신과를 가겠다는 학생이 다르고요. 의대에서도 뭐 정형외과의 영역이 다릅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사고력과, 누가 이걸 대신 대학 가기용으로 대학을 가야 하니까 대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거짓말로 짜서 이걸 너 해라가 아니라, 이렇다면 힘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배우는 우리 제자들도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만, 여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뭔가를 자꾸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배우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자기가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똑같이 제가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의 다른 점은 있겠죠. 개인마다의 어떤 상황을 제가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부러 뭔가를 짜서 그 짠 거를 갖고 뭔가 이렇게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자소서를 써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삶의 의미를 깨닫고, 특히 요즘 코로나처럼 이렇게, 코로나도 사실은 기성세대의 잘못들이 있는 거죠. 무분별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생명을 없이 여기고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고 발전만 이루었던 그것이 결국 코로나라는 사태를 만든 거죠. 원칙적으로 본질을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게 무슨 사태가 뭐 중국에서 났냐, 무슨 바이러스가 뭐 왔냐, 이것도 하나의 부분이긴 하겠지만, 본질을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 학생들의 자살률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학 교육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거죠. 대학이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교육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자리를 선점하고 그걸 통해서 남을 짓누르고 이기고 내가 그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죠. 타인과 소통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면에서는 참 대학 입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 잘못 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입시의 어떤 방편이기로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될 게, 놀랍게도 이 입시는 생긴 지 2, 3년, 4, 5년이 된 입시가 아니라 이미 생긴 지 17년, 18년이 된 입시라는 겁니다. 제가 수능 1세대, 2세대 이렇게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수능이 뭐 그러면 지금 20몇 년 됐죠. 20몇 년 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10몇 년, 17년, 18년, 16년이 지난 그런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학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물론 학종에 관심이 있고 학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이 메시지가 가기를 원합니다. 학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학종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기 생활이 학종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학종을 해라 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1차적으로 무슨 장사꾼처럼 학종을 하세요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학종을 해야만 하는 아이라면, 학종이 자기 삶에서 필요한 아이라면,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소설가가 또 글을 쓰죠. 소설가가 아닌 사람도 글을 쓰는데, 사실은 소설가냐 소설가가 아니냐를 나누는 의미는 매우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책을 써서 그걸로 전업 작가든 책을 써서 어떻든, 또 책도
문단에서 찍어놓은 몇몇 중요한 그런 어떤 출판사가 또 있지요. 뭐든지 다 어떤 무리가 형성이 되면 권력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고 그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가 마련입니다. 어느 분야냐? 그러면 그걸 써서 내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하는 작가도 작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설 어떤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서 유명세를 타거나 그러지 않아도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자기 삶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실되게 써서 그것이 타인의 어떤 마음을 울리고 타인과 소통이 된다면 그것도 소설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뭐 기획을 해서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거창하게 타인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타인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내 자신의 삶에서 정립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의미가 다른 거죠. 제가 그건 이제 전 시간에 어떤 학생의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학생 고유만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뭐 유명한 작가가 돼서 타인들과 소통하든 내 삶에서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글쓰기라서 열심히 써서 그 글이 또 타인들에게 소개가 되고 그것이 소통이 되던 중요한 건 무언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 외에 타인들과 소통하고 타인들의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넉넉함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천천히 변화시킬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입시에서 지금 학종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고 큰 틀에서는 그렇고 여러분들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벌써 영상들이 그래도 꽤 되죠. 뭐 전적으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것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하는 거죠. 뭐 이제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영상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회고 학생들하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뭐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꼭 안 달아도 그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호한 방법은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호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 방법이 모호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 없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점을 기르는 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좀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공 역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의대 얘기를 지금 하는데 신경정신과 가고자 하는 아이의 전공 역량은 기본 테마가 신경정신과 쪽으로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펼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가 딱 정해놓은 걸 갖고 깊숙이 들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를 가겠다는 학생의 전공 역량은 응급의학과에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보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생님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지는 보여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든 이 영상이 좋은 점은 어떻든 즉각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보다 우선은 글은 오래 남는 거고 영상은 조금 빨리빨리 좀 전달되는 거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남는 건 글이 더 오래 남죠. 이것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매체적인 특징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글과 언어,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예요. 증빙서류도 글이죠. 문이에요. 언문이죠. 가서 면접 보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남학생 뭐 요즘 시대의 남녀의 어떤 그거 없겠지만 어떤 그 성향으로 보면 어쨌든 남학생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긴 합니다. 말하고 꼼꼼하게 이제 쓰고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그 생각의 힘이라는 건 서로가 다 달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강의하고는 다른 어떤 그 제가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도 이야기를 꾸며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삶에서 경험해서 필요했던 거, 책을 읽으면서 필요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가 응급의학과를 가거나 신경정신과를 갈 때 그 신경정신과는 응급의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공 역량이 아무거나 나오면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자 오늘 뭐 발전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과 맞물려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이 강의를 잠깐 스톱하시고 아무 대학이나 서울권 대학에 입시 요강님이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단지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얘기하기 전에 학업 역량 부분만 잠깐 짚고 들어가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신 순위예요. 퍼센테이지 몇 프로 안에 들어왔냐. 옛날 치면 수음이 안 가. A 풀, A, B0, B 마이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객관적인 수치로 보이는 내신이 중요하니까 30% 40% 들어가니까.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 학업이라고 안 쓰고 학업 역량이라고 쓴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다 학업이라고 안 쓰고 학업 그럼 뭐 내신 1등급 뭐 내신 2등급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학업 역량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여요. 들어가서 보시면 역량. 학업 역량도 역량이죠. 전공 역량도 역량이죠. 다시 말하면 내신을 과학 시간에 과학 점수를 잘 받았다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과학 시간에 어떤 배운 내용 자체가 내가 의대를 가는데 혹은 의대 이거 요즘에는 이과 분과의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융합간에 대학에서도 굉장히 융합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를 가는데 과학에서 배웠던 부분이 사회학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인권을 다루는 어떤 인권을 다루냐? 청소년들의 인권을 다룬다. 근데 사실 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는 이미 입학사정관대 시절부터 15년, 6년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만도 지금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는 꽤 많이 했으니까 조금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즘은 아동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트렌드가 시기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발전이 되려면 질문, 세상에 대한 질문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질문이 내 과정과 경험을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그 실제 행동, 내가 한 걸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대안점을 생각을 면접관들에게 대학에 제시할 수 있냐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처음과 끝입니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제가 3년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서라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책을 쓰긴 했지만 교과서가 갖고 뭘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의식과 인식과 관점이 확립이 되도록 가리킨 다음에 그것을 그 아이만의 상황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정량이 되어 있는 어떤 테두리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꾸만 누가 부과를 하면 그거는 외우는 암기 과목밖에 안 되죠. 아이 안에서 그걸 찾아서 선생이 그걸 아이가 할 수 있게 비춰줘야 되는 그게 선생의 역할인데 학생 종합전형 선생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대안적이 현실의 생활과 현실의 문제점에 항상 그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거나 미래의 얘기에 너무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되고 현실의 얘기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코로나도 그렇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기심, 소통의 부재 같은 것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회학과 중에서. 그게 신경정신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관점이 있고 그것이 학과마다 약간씩 단어나 생각들이 바뀌는 것 뿐이지 본질적인 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했으니 뭐 그 청소년 인권도 또 세분화되면 굉장히 많지만 아동 인권에 대해서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겠다는 아이가 여기에 타협하면 안 돼. 내가 아동이 싫은데 아동 인권에 대해서 하겠다. 이러면 벌써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이 정말 좋고 어떤 나의 상황과 이해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많았고 그랬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사회학과를 가는데 아동 인권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서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공교육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회 시간에 배웠지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어떤 부분이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아동인권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됐을 때 관점이 있어야 그걸 찾지 관점이 없으면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공부나 원래 그런 성향이나 습성 자체도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16년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수택이 이걸 하면서 그게 발전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딱딱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쌓여서 그 아이 거가 돼서 그 아이만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교육의 힘이에요. 어렵겠지만 어려워도 그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한다. 근데 문제는 그거 선생한테 그것만 원한다. 나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안 돼요.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 선생이 그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는 능력을 배워가야 되는 건데 그랬을 때 과학적인 학업 역량이 내 전공 역량하고 연결이 됐다는 걸 찾았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도움을 받겠지만 이제 그걸 배워나가면서 그 아이가 찾아야 되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학업 역량하고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목 성적만 좋다고 해서 학업 역량이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반장을 3년 내내 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니까 3년 내내 반장을 했다고 해서 리더십을 확충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반장에서 어텐션 바우만 하고 반장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영역에 맞는 리더십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찾아서 거기서 해야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복도 앞에 있는 정수기를 관리를 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수기도 관리 못하지만 관리를 이건 이제 이미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은 거지. 그 책에도 썼고 하니까 정수기를 관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그게 전공 역량이냐? 아니지. 의미를 찾으면 얘는 수질학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는 전공 역량하고 정수기 단순히 정수기 관리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얘가 분석하고 연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생각에 힘이 되고 생각에 힘이 없다면 배워서라도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걸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야 됐을 때 자 이것이 학업 역량에서 전공 역량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 자세도 중요한 거죠. 내신을 잘 받는다는 건 학업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됐다고 봐요 선생님들은. 그럼 대학에서도 뭘 뽑냐? 우리 대학에 와서 놀아라가 아니지. 대학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 자세까지도 본다는 거고 성취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이제 한 단계 오늘 할 얘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면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 자, 참 애매한 부분이죠. 어떻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서류상으로 나의 인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참 헤게몬입니다, 진짜. 입학사관관이 대학에 고등학교 내려와서 대학 입학사관관들이 고등학교 내려와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일일이 잘 보고 기록을 해가요. 어디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의 생활까지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런 시도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 자체가 그렇게 학교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만 하는 사람들인데 서류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인성과 잠재 가능성을 본다? 더구나 사실은 지금 생계부가 점점 줄어들고 생계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차차 도입이 돼서 2024년도인가요? 그때가 되면 자소서도 페이지를 한다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볼 것인가에 대한 헤게모니가. 그럼 과연 그렇게 하는 전형이 본래의 취지대로 가면서 본래 대학에서 원하는 아이들을 뽑을 수,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현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도 관점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바뀔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대학에 힘이 있어. 그런데 면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을 강화하겠다.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수들이죠. 교수들. 교수들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제가
핵심을 그냥 말씀드리면 본인이 맞는다고 하는 그 관점이 있으면 그것이 설사 틀리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학자들의 어떤 속성 중에 또 하나예요. 절대 남한테 승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은 맞거든요. 지금 시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묻히는 거지. 그런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명문적으로 학종은 맞아요. 그래서 갑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면접을 강행해야 돼. 무슨 얘기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서류 100%에다 플러스 면접 볼 때 1차 성적이 70에서 60에서 면접은 30에서 40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면접과 서류하고는 관련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1차는 서류로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거 하기 전에 우선 서류 갖고 당락이 1차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서류가 중요해요, 그만큼. 그래서 서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서류를 통해서 면접 받을 수 있는 질문지를 대학에 제출을 하고, 이건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내 프로젝트를 해서 내 관점을 키워서 내 헤게모니를, 그러니까 방법을 내가 해결할 방법을 내가 말을 해서 대학에 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니까 생계부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케이로 보는 거고,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해도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가 증빙될 수 있을 만큼의 증빙 서류를 증빙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냐, 이것도 사실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프로젝트 지도 방법부터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고, 실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해가 아주 그렇게 바둑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 증빙서를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서류를 자소서를 안 내고 간다. 그럼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목록표를 보여드렸죠. 그 목록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목록표에 첨부가 되는 그 증빙하고 그 내용들이 중요한 거, 진짜 한 내용들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것까지 얘기가 너무 기니까 목록표를 보여드렸고 10건이 들어가거나 5건이 들어간 학교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 목록표는 책 같은 걸로 보면 하나의 목차가 되죠. 이거와 지금까지는 자소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있는 내용은요, 허황된 내용을 쓰면 안 되고 증빙서류 목록표에 증빙되는 서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왜냐? 내가 한 내용들을 쓰는 게 자소서인데, 근데 자소서에도 관점이 있죠. 1번 학업, 2번 프로젝트, 3번 인성 부분이, 그 다음에 4번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앞으로 하겠는가.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게 대학별마다의 4번 분항, 그건 발제 잠재 가능성, 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면 나가 그만큼 대학교에 내가 낼 수 있는 서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면접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면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면접은 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면접까지 같이 가는 거지 서류와 면접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저번 다 그 영상이나 강의나 뭐 어디 가서나 다 책이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인성을 어떻게 그러면은 보여줄 것인가, 서류로. 처음 뭐 만나서 어떻게 대면이라도 하고 하면 인성을 뭐, 그래도 면접을 하면 인성이 보이죠. 서류로 인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발전 가능성입니다. 근데 지금 빨리 돌아가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대학마다. 제가 저번에 뭐 성균관대를 예를 들었으니까 성균관대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보면 10건이 이렇게 있죠. 그럼 분배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봐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맨 오른쪽에 있는 학생부 OX 부분, 증빙이 되냐 안 되냐 부분, 이건 이제 외연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있는 그 제목이죠. 이제 전 프로젝트 제목, 봉사 제목, 리더십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학업을 빼면 뭐 내신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무기고, 저 내신 강사는 아니니까 전공 역량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말 해볼게요.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는 자기만 혼자 잘나서 자기만 혼자 열심히 자기만 혼자 좋은 거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달란트를 타인들과 세상에 나누겠다라는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죠.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창업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승부를 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들, 리더십이 있죠. 특히 경영학과 가는 뭐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 리더십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뭐 다른 것도 의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잠재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부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인성을 봉사라고 한번 치환을 시켜봅시다. 봉사. 그 다음에 리더십을 우리가 소통, 그 다음 리더십을 통해서 잠재 발전 가능성까지 같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전공 역량 따로, 잘 들으세요. 리더십 따로, 인성 따로, 봉사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전공 역량과 리더십과 인성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예요. 이런 말을 다른 영상이나 강연에서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만 했지 이런 말을 대중들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성 플러스 리더십 플러스 전공 역량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개에 들어가는 거, 5개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렇게 건수는 10건, 5건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한 기간이 충분히 기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뭐 3개월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되니까 그렇게는 저한테 바라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 의무도 없고 뭐 3개월에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간혹가나 이제 잘 가리킨다고 생각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남겨놓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하셨나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학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고 학생이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학생이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학부모를 위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화상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 수업은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하지만 이것도 켜놓고 보시면 실시간 같을 수 있어요. 비대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지금 학원을 찾아다니고 어디 코로나에 지금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이죠. 건강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지. 자, 답을 말씀드릴까요? 찾으셨나요?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할 때 일관적으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프로젝트 간의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건이면 프로젝트가 10건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프로젝트가 5건 들어간다고 치면 봉사가 2건에서 3건, 리더십이 2건 들어가면 10건이죠. 자, 중앙대, 다빈치 5건 들어가요. 프로젝트가 3건. 이때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치면 우리 검정고시 해보니까 10학년, 11학년, 12학년 치면 첫 번째 1학년 거 하나, 두 번째 2학년 거 하나, 3학년 거 하나 이렇게 하면 3건이 들어와요. 전공 역량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관점이 심어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관점이 커가는 그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1번이 어느 걸 했다. 이걸 통해서 아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경험은 많이 쌓아서 왔는데 그것만 했다고 중요한 그것을 왜 했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냐 또 이것이 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냐 그게 중요해요. 연결고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 전형인데 이걸 뭐 그냥 이렇게 한 번, 두 번 단어로 이렇게 그냥 짤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때 이만큼 양의 어떤 전공 역량의 프로젝트를 했어요. 난이도도 포함이 되겠고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할 때는 연관성 갖고 더 키워줘야 됩니다. 세 번째 할 때는 그것이 더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난이도가 성장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여줘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딱 찍어서 짤로 딱 올려도 뭐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건 아니. 맥락이라는 거에 그 있고 맥락의 앞뒤에서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성장을 해라 딱 이렇게 올리면 그 이해가 가겠어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인성이 봉사 부분으로 취합이 된다면 이 봉사가 어디하고 연관이 돼야 될까요? 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봉사를 대면으로 가서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수험생들 또 준비를 할 때 나만 뭐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 내 가족, 식구, 친구 이렇게 연관이 학교 특히 다니는 그러니까 최대로 지금 봉사는 하되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봉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비대면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는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런 매체들을 이용하셔서 봉사를 하면 돼요. 테마를 잘 잡으셔서 테마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다 다르니까 학생들마다. 여러분 팁을 드립니다. 이게 잘 들으시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테마는 우리가 보다 가장 중요한 건 비대면 봉사를 하면 된다. 충분히 증빙을 받을 수 있고 자 그럼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요? 인성이 어떻게 서류로 그렇게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중요한 게 뭐냐 전공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봉사를 하십시오. 전공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봉사.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과정 중요합니다. 이 단어도 잘 적으세요. 과정. 그러니 전공 봉사를 할 때 역량도 있지만 봉사를 할 때 한 번만 하고 끝내면 연관성이 없죠. 봉사도 최소한 하나 혹은 두 개를 해서 첫 번째 봉사의 내용이 두 번째는 어떻게 성숙되는지 커가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서류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전공에 대한 관점이 프로젝트와 봉사를 통해서 녹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험이 없잖아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고 뭐 뱃속에서부터 준비 물론 이제 특목 중에서 특목고가고 이제 할 때 그런 과정을 겪은 학생들은 그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 어떤 그런 국어 영어 수학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미 뭐 진로를 정해서 하나로 가지 말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충분히 선행된 그런 어떤 그 경험들에 대한 고민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고등학교에 와서는 흔들리면 안 되지. 한 가지의 방향을 따라 가야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물론 흔들릴 수도 있겠지.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사랑을 주고 키워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아이들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이미 뭘 찾는다? 그건 남보다 이미 남은 저만큼 뛰어가는데 경쟁을 붙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뭐든지 뭔가를 할 때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남보다 늦게 시작했고 나이를 많게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남보다 뒤져서 간다는 그래서 결과가 뒤져서 나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열심히 어쨌든 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자기가 위해서 본인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인생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봉사를 5개 건 들어가는 중앙대학교 같이 5건 들어가는 그런 그 증빙서류를 해야 될 때는 연관시켜서 하면 자 보세요. 프로젝트 하나, 봉사 하나, 거기에 따른 리더십 하나, 증빙은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고 증빙받는 법은 따로 있는데 증빙받는 법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증빙을 받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세 가지가 같이 뭐가 돼요?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주 멜로디 라인이 나오는 게 있고 화성을 깔고 화음을 넣는 게 있어요. 자, 서류 자체에서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하나의 내용으로는 빈약하죠. 이 인성 발전 잠재 가능성 프로젝트가 쭉 하나의 축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들이 쭉 화음 나오듯이 이어져서 서로가 엮여서 발전 가능성으로 더 성숙되게 성장된 부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진전이 될 때 병렬식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뱅뱅 도는 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뚫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성장된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뚫고 나가는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오케스트라처럼 가면 좋고 화음으로 가도 좋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풍부하게 가되 이 내용이 학생이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이 가요. 근데 너무 높게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얘의 인성이나 그릇은 딱 보면 그 아이하고 만나서 1차에서 딱 얘를 뽑았어요. 근데 딱 면접 보니까는 얘가 도저히 얘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얘가 이만큼이 왔어. 그럼 걔는 떨어져요. 그게 흔히 말하는 정말 앞뒤 재지 않고 그렇게 뭔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인성이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할 수 있는 그 품이나 그릇이 이만큼 되는 아이면 그걸 충분히 더 찔러 넣어서 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대학만 붙는 것 때문에 이만큼 넘쳐서 해버리면 그게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얘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사실 해외고하고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쉽냐. 사실은 이 학생들이 일반적인 것을 경험을 일반적인 과정을 밟아온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는 인원들이에요. 사실은 이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그 틀에서 소외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학생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만 잘 해준다면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런데 쉽진 않다는 거야.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뭐 해라? 처음에는 그릇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의 교육.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어렵다는 거냐면 일반적인 아이들이 밟아온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것과 다르면 무조건 어렵게 봐요. 그것도 좀 바꿔 나가야 될 것이긴 한데, 그럼 이 학생들이 경쟁력 갖고 대학을 붙으려면 압도적으로 그 애들을 누를 수 있는 스케일이 돼야 된다는 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이들이 비슷비슷해요. 뭐 엄청나게 뭐 재수 삼수한 뭐 사수한 애들이 아니라면 그런 범위 내에서 얘네들의 그릇들이 정말 큰 그릇이 나오려면 그것이 막 넘치거나 그러지 않는 범위예요. 사실은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20살하고 19살하고 다른 그 정도의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관점이 탄탄하게 교육이 되고 뒷받침이 돼 있어야 나중에 하는 프로젝트에서 이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고, 이 프로젝트들은 프로젝트 전공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그것이 한 번으로 묶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또 세 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세 번까지 가는데 이것이 똑같은 얘기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발전 가능성과 전공 역량이 서로 묶여서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이루면서 이것들이 진전되어 있는 그 폭의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기존의 강의들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깊숙한 부분에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번 부분에서 인성과 잠재 역량이 어떻게 타인에게 평가가 되는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서로 목록을 보면 얘가 해온 게 10개 중 해오면 쭉 그 제목들이 이제 적게 보이잖아요. 이걸 갖고 걔하고 학생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걸 진짜 자기가 의미 있이 이렇게 교육받아서 잘 이렇게 하나의 교육을 통해 자기가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하면서 우리가 튼 아이들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 기존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앞으로 어떻게 뛸지를 이 아이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발전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보기가. 인성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통해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 보기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평가 목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틀인 전공 역량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벌써 네 번째 이런 그 스탠딩 강연이 되겠죠. 스탠딩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강연이 되겠죠. 이런 소그룹 강연이 되겠는데 뭘 하냐?
2022년도, 2023년도 대학에서 조금 달라져 있는 그 모집 요강도 어떻든 한번 그래도 봐야겠죠. 뭐 저하고도 봐야겠고 그것도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제가 전공 역량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 대학별 전공에 대해서 국한돼서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그 전공 역량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떠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면 직접 제한테 수업을 받는 친구들의 동의를 받고 수업하는 내용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지금의 강의는 조금 더 심화돼서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학종에 필요한 강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건 변함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음 강의를 할지는 저도 생각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